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된 저희는 건기업 1조입니다. 우선 저희는 렌더 사업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학교 건물이고요. 위치는 항저우에 있어요. 중국 항저우에 있고 대지는 약 5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용도는 국제학교로 쓰이고 있고 저희는 도면이 없어서 사진 이미지와 마키레이드 이용해서 첨부된 사진 가져와서 최대한 도면화 작업을 하려고 했고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어서 대중쌤께 여쭤보고 이제 다른 강사님들한테 상의해서 최대한 이미지와 비슷하게 렌더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 4층으로 된 철 콘크리트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발표 기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배워서 밖에 나가서 실무에서 활용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스터디 위주로 했고 뭔가 하나 해결하기보다는 좀 알아가는 과정 위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조 부분하고 커튼을 이제 곡선을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면 커튼을 그 패널이 사용하는 거랑 무거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들 위주로 따로 스터디를 해서 영상도 찾아보고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강의 올려주셨던 거 정리된 거 위주로 많이 참고해서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노가다를 최대한 안 하고 싶어서 다이나모 알려주셨던 파일로 최대한 자동화 위주로 많이 돌렸고 그다음에 라이너로 인형을 제작을 곡선을 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장면을 잘랐을 때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3D 형상이 예쁜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다이나모 위주로 미정언니가 스터디를 좀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레빗 PO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미러를 했을 때 양면 다 벽면이 다 같아서 최대한 패밀리를 이용하는 게 저희 건물 이득일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랑 미정언니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를 졸업을 해서 좀 도면화를 하는 게 좀 익숙하긴 했는데 다른 팀원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금방 시간을 맞춰서 따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 좀 렌더나 이제 구조, 그다음에 MEP, 세번님 같은 경우는 MEP 담임도 많으셔서 그런 거 위주로 스터디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가시성 설정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실용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포토샵이나 스케치를 통해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다면 웹에서는 그걸 좀 더 다양하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도면화 같은 경우도 저희는 어쨌든 실무로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실제 도면화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작업 일정인데요. 되게 이상한 거지만 사실 주장입니다. 아니 다들 약간 보니까 다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지키셨나 너무 신기하고 저희는 어제 열심히 마감을 했고요. 어제 새벽 5시 반까지 열심히 작업하고 나온 결과물을 지금 발표하고 있고 기존 도면 작성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이 있었는데 스케일이나 내부 상세도가 하나도 없어서 PDF 따와서 레빗상 캐드상에서 라인 다 따고 그다음에 미러 친 걸로 치수 가져와서 레빗상에서 한 번 더 도면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삽입하고 그리드 넣고 하는 작업 링크를 걸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업 구성은 다들 같은 방법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똑같이 렌더 걸어서
그 폼 생성하고 계속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작업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원래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성이나 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소를 좀 살려보고 싶었는데 그걸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작업 세트를 분류해서 건축 구조만 나누는 게 아니고 건축도 건축별, 건축부가 가구 다 따로따로 나눠서 레이어화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 명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 세트 처음 지정을 할 때 구조로 저희가 맞춰놨는데 그거를 한번 누르고 이제 완성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건축 구조에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섞인 부분은 있지만 작업을 끝냈을 때는 이게 처음 지정할 때 작업 세트 지정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를 이제 아이소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되게 많은데 다들 작업을 잘 하셨을 테니까 참고용으로 가져나왔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이소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잘랐을 때 층별로 나눠지는 것과 층별로 구조가 좀 달랐던 부분을 가시성 그래픽을 설정해서 보여줄 수 있었고, 이제 모델 카테고리나 해석 카테고리, 그 다음에 주석 카테고리별로 따로따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인스턴트를 한번 선택한 다음에 그걸 이제 뷰에서 재지정을 해서 작업 세트나 더 이상 분류가 나눠지지 않았던 것들은 요소별로 따로 나눠서 색을 좀 다르게 입혀봤고, 보시다시피 포토샵이나 PPT상에서 저희가 선택만 하나도 없고 온전히 그냥 레빗상에서 사용해본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게 작업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저희 건물을 중간, 후단 나눠서 잘랐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홀 부분의 계단과 그 다음에 구조 난간 패밀리를 좀 다른 색으로 구별했고, 이제 이 건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좀 많이 공들여서 해주신 루버 패밀리이고, 어느 부분에 어떤 패밀리가 들어가는지 좀 색깔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라스 부분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구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 만들기식으로 만들어봤는데, 막상 만들어보니 테라스를 그냥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고 생성이 안 돼서 자꾸 엇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부 작업을 누르거나 아니면 프로파일 편집을 따로 해야 됐고, 난 프로파일 편집 같은 경우도 그냥 상부 도착하면 되지 않았고 이제 하얀재 상현재를 따로 누른 다음에 상부 도착, 하부 도착을 했을 때 테라스가 붙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고와 기둥 사이가 간섭이 생겨서 접착이 잘 안 됐는데 좀 해결이 어려워서, 그리고 테라스도 아무래도 부착으로 한 거지 저희가 무조건 딱 사이즈 맞춰서 만들어서 패널을 넣은 게 아니었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좀 어려웠지만 형상적으로 삽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패널리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최근님께서 MEP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셔서 덕트나 배관, 그다음에 트레이 이용해서 패널리 만드셨던 걸 삽입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관 상부 트러스 같은 경우도 직선으로는 가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랑 기둥에 간섭이 좀 많으면 접착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강조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트러스 바로 밑에 덕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이건 이제 덕트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느 탭에서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덕트 시스템 툴에서 덕트, 그다음에 배관, 트레이 이 세 개의 툴로 이런 형태의 덕트를 만들 수 있었고, 저희는 이제 트러스 밑에 들어가는 체육관이나 극장, 그다음에 이제 카페테리아 부분 중점적으로 삽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많이 공부해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사실 레빗을 하기 전에는 이런 단차가 좀 있거나 슬라브에 좀 차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방면 형상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레빗 하면서
되게 간단하구나 느꼈고, 좌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저희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계단으로 생성을 하고 밑에 또 다른 공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모델로 저렇게 대각선 형태로는 좀 어려웠고, 계단을 이용해서 패널이 작성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어레이해서 의자 삽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객체를 잡아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일반 모델로 무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영화 극장 무대를 만들어 보는데 수입으로 일반 모델 수입으로 만들 수 있고, 생각보다 부채꼴 형식인데 부채꼴을 만들 때 양 옆에 생성되는 모서리 면이 제가 원하는 대로 치수 조절이 잘 안 돼서 한쪽을 일단 먼저 만들고 다른 쪽을 로테이트 돌린 다음에 수입을 만들고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그 다음에 계단 형태도 똑같이 단수 200에서 300선으로 이제 지지랑 깊이 이렇게 그려서 수입을 그린 다음에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면 패널부터는 제가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스터디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이번에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인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커튼화, 알루미늄 패널, 그리고 알루미늄 루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튼 시스템으로 커튼화를 생성하고, 알루미늄 패널은 이제 라이노에서 비정형 모델링 가져와서 벽 생성으로 만들었고, 알루미늄 루버 같은 경우는 세탄 기반 패밀리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커튼 시스템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이제 레브메스 면을 만들고 바로 그리드 작업했습니다. 레빗 하면서 가장 간단하지만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능이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리드를 삭제하거나 빈 패널로 만들고 아니면 또 알루미늄 패널로 만들고 하면서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원래 라이너를 조금 다뤘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벽면이랑 이제 비정형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라이너에서 작업을 했어요. 라이너에서 형상 만드는 것 자체는 금방 걸렸는데, 문제는 이제 레빗으로 가져왔을 때 벽 생성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분들도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본 결과 결국 면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레빗에서 이제 벽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네트워크 서피스나 터치 같은 걸로 면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직선 구간이랑 곡선 구간을 좀 나눠가지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익스트루드 커브로 일방향 돌출로 가장 단순하게 만들었고, 평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란색 플래너 서피스로 만들었고, 벽면이 한 방향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로프트로 만들고, 이제 핑크색 부분은 부득이하게 가로세로 다 곡면이 들어가 있어서 수입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수입면을 먼저 만들고 그 엣지를 기준으로 다시 파란색 로프트 면을 만들면 그 서피스 엣지 길이도 결합이 딱 맞게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성공을 시켰던 모델입니다. 이게 계속 안 돼가지고 그냥 외피 작업만 형상만 보여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벽 지정을 해야 두께 설정이나 재료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어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도 저희가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체육관 쪽에 붙는 알루미늄 루버인데요. 요거는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체육관 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한 좀 기능적인 역할도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패턴 기반 패밀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단면 형상이 지금 타원인데 저 타원 치수도 조정이 가능하고, 루버의 길이나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단면 형상이 90도 회전되어 있는데 저 앵글도 조정해서 좀 저거 하나로 다양한 인면을 만들 수 있는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감 부분에서는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거 위주로 활용을 했고요.
형상결합 알고리즘 활용해서 이제 구조 보완 기둥 형상결합했고요. 바닥 마감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학교다 보니까 교실이나 사무실처럼 이제 반복적인 평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반복 작업 피로도를 낮추려고 마감도 이제 알고리즘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비스워크 간섭 검토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유용하다라고 봤던 부분은 저희가 그 라이노에서 가져온 모델을 링크로 걸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 모델에서 직접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저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이제 나비스워크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용량이 클 때나 아니면 이제 다른 파일끼리 결합해서 할 때 이런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나비스워크에서 좀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공정 시뮬레이션 진행한 영상이고요. 구조랑 커트널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작업 최종 결과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부 랜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라이노로 만든 곡면 패널 보이고 패턴 기반 패밀리로 만든 루버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중앙홀에 있는 계단 부분인데 이 표면이 좀 특이합니다. 그 구름다리처럼 같은 층에서 건너가는 계단도 있고 한 층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두 개 층 한 번에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데 이게 중고등학교가 섞여 있는 건물이라서 좀 이런 식으로 홀에다 좀 할애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 내부에 있는 공연장 부분이고요. 아까 가연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단 계단으로 만든 구조랑 무대 패밀리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1층 식당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철원님께서 상부에 이제 MEP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렌더에 좀 담아보려고 했고요. 이건 저희 체육관 부분. 천장에 여기는 이제 위에 체육관이 또 하나 들어가서 플랫한 평지붕 아래에 철거 트러스가 들어가는 구조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에 있는 수영장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면화 작업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단 건축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작업 다 했고요. 도면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면 패널 뒷면 부분 확대 단면도 하나 끊었고요. 구조평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랑 기둥 태그까지 작성을 했고요. 저희 패널이 만든 거랑 유형 만들었던 걸로 인람표 작성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만든 트윈모션으로 만든 영상 하나 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조 발표 마치겠습니다.